자, 지금 중동 전쟁 얘기도 나오고 지금 인플레 자산, 유가, 금부터 해가지고 정말 안 오르는 게 없을 정도로 실물 자산들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또 이게 경고 시그널 아닌가요? 도 많이 물어보시고 조정 좀 받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같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번 주에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가 요거예요.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빅 오일이, 즉 에너지 주식의 수익률이 빅테크를 넘어섰다라는 기사를 보고, 아니 올해 AI와 반도체가 주도주였잖아요. 엔비디아부터 해서, 물론 워낙 엔비디아는 많이 올랐지만은 반도체도 뭐 안 오른 게 없다 싶을 정도였고, 빅테크도 웬만한 주식들 진짜 많이 올랐는데, 아니 에너지 주식이 그걸 넘어섰다고 해서 제가 이 그래프를 만들어 온 겁니다. 근데 진짜 스멀스멀 조용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일단은 여기 왼쪽에 주요 자산 올해 수익률이고, 요 색깔별로 겹쳐진 게 요 오른쪽에 막대 그래프인데 똑같은 자료입니다. 일단 에너지, 그러니까 유가, 미국의 WTI 서부 텍사스유 기준으로 유가가 23.6%.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에너지 ETF XLE 같은 거, 엑소모빌이나 쉐브론 이런 대표 에너지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ETF도 무려 17%. 참고로 나스닥이 7.6%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막 성장주 투자 올해 핫했다라고 했는데 막상 지금 4월 지나가는 시점에 나스닥보다도 원자재나 원자재 관련 주식들 수익률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은, 금 이런 자산들도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그래프 제가 왜 가져왔냐면 1, 2, 3월 중순까지는 나스닥, S&P 500이 앞서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3월 중순, 그리고 특히 4월 들어서 여기 그래프 위로 솟는 거 보이시죠? 여기 그래프가 막 가파르게 솟아오르는 애들이 다 원자재 관련 주식들과 에너지 주식들 이런 것들입니다. 심상치 않죠. 한꺼번에 그냥 한 큐에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4월 들어서 분위기가 달라진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키 맞추기 장세인 건지, 워낙 작년에도 빅테크나 반도체가 AI가 핫했으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외면받았던 에너지가 또 한 번 또 올라가는 건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가장 핫한 반도체 주식도 수익률이 한 15% 정도 되거든요. SOXX 이런 거. 그거보다도 에너지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까 한 큐에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자분들도 채팅창에 많이 댓글 달아주시는데,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 부정적인 요인도 있어요. 맞죠? 보시면 지금 이제 중동 전쟁 지정학 요인, 또 요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엔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적인 전쟁, 요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요거 때문에 유가와 휘발유, 금, 은 다 오르는 거다라고 한다면 부정적인 요인이고, 아니다, 지금 미국 경제 지표가 너무 강력하게 나오고 글로벌 경기 회복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 제조업 회복이 들어가는 거 안 보이냐, 경기가 좋아서 유가와 뭐 이런 것들이 오르는 거다, 이렇게 보면 약간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지금 유가가 오를 요인이 엄청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름 가격이.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 보시면 제가 일부러 장기 차트를 갖고 왔는데, 왼쪽 보시면 2022년 상반기 기억나시나요? 이때 러우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때 유가가 막 박스권 돌파해서 80, 90, 100, 110, 120 그래가지고 이때 뭐 유가 200불 간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무시무시한 전망들이 나올 때가 이때였고요. 이때 이제 증시가 크게 조정받았죠. 그러니까 보통은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금리도 오른다는 우려 때문에 성장주나 나스닥, S&P 500이 하락해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조용히 하다가 이 유가가 내려올 때 증시가 좋았죠. 그리고 이제 23년 초에 또 이하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벌써 이게 1년 됐네요. 우리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해가지고 이제 막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게 있을 때 또 우려가 커지면서 유가가 막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좀 잠잠했었죠. 이제 하반기 되면서 막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졌죠. 왜냐면 23년 하반기는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막 모든 관심이 AI로 쏠렸던 반기였고, 이제 또 24년 상반기 딱 되니까 또 이제 잠잠하나 했는데 이 전쟁,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헤드라인의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매년 상반기마다 약간 이런 핑계를 주죠. 물론 뭐 이게 지금 악화돼서 유가가 90불 돌파하면 좀 시장이 세게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봐야겠지만 이렇게 한 번씩 에너지 주식들이 들썩일 만한 요인들이 나왔다가 또 식었다가 뭐 성장주 장세가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순환매 장세라고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움직임일 수도 있어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터지고 막 금리 오르니까 뭐 이렇게 되게 또 위험한 것처럼 겁을 줬는데 또 그 얘기가 싹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또 언론이 겁을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또 한번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유가 오르면 휘발유도 오르거든요. 휘발유 오르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아마도 전 세계에서 바이든이 제일 싫어할 겁니다. 왜냐면 휘발유 오르면 지지율에 타격을 입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올해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 누구보다 싫어할 사람이 지구상에 한 명 있다면 바이든 대통령일 텐데 지금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이제 지정학 갈등 얘기도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많은 그 전쟁 관련 지정학 갈등 전문가분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삼았던 게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직접 전쟁인데 여태까지는 직접적인 타격전은 없었고 대리전 성격이 있었거든요. 근데 직접 전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이제 조금 이런 우려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폭격했는데 이란의 고위 간부가 사망하면서 이란이 아예 직접적으로 보복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한 상태고, 오죽하면 미국한테 개입하지 말아라, 우리끼리 하겠다, 너네 이스라엘 도와주지 마라고까지 할 정도니까 지금 상당히 요게 이제 만약에 격화될지 봐야겠습니다. 그냥 말만 이러다가 또 이렇게 극적으로 화해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거고요. 이제 요걸 좀 봐야겠죠. 이게 만약에 현실화되면 5차 중동 전쟁이라는 얘기 나오는 건데 1970년대처럼 1970년대가 4차 중동 전쟁이었으니까 그 이후로 뭐 몇십 년 만에 터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직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여론이 안 좋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미국인들을 사망시키는 사건도 나왔기 때문에 여론도 악화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바이든도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 도와주기도 애매하고 안 도와주기도 애매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바이든도 일단은 이스라엘한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용납 못한다, 그만해라, 이제 즉각 휴전 안 하면 우리 이제 무기 지원해주고 이런 거 철회하겠다 할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도 골치가 아픈 거죠. 전쟁 좀 멈춰줬으면 좋겠는데, 휴전하라는 얘기는 결국 선거 전까지 좀 멈춰라는 얘기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이게 지금 갈등이 심해질수록 기름 오르고 휘발유 오르니까 물가 오르면 제일 지금 스트레스 받는 게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해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바이든이 최근에 여태까지 한 경고 중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경고였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가 지금 오르니까 조용히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전략 비축유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이 전시 상황이나 정말 특별한 상황을 위해서 비축해 놓는 기름이 전략 비축유입니다. 이름 그대로 전략적으로 비축해 놓는 기름인데, 이거 코로나 터졌을 때 기름 가격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쌓아뒀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해 가지고 물가를 잡습니다. 요거 이제 보시면 수십 년, 1970년 이후로 최저치인데요. 그거를 최근에 전략 비축유를 다시 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너무 기름이 낮으니까, 재고가 없으니까 살려고 이제 조금 매입하기 시작했거든요. 끽해봐야 한 6개월 됐나요? 산지 6개월 됐는데 유가가 급등하니까 이제 화들짝 놀라가지고 취소했습니다. 이번 주에 취소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 안 사겠다, 우리도 못 산다, 지금 유가 괜히 우리도 사는데 동참하면 기름 가격 오르니까 취소하겠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 상승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휘발유 상승하고 같이 볼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이런 정도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은 자산시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르고 있어서 대표적인 에너지 주식인 엑소모빌은 신고가 뚫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그래서 올해 수익률이 21% 넘어가면서 웬만한 지금 나스닥이나 S&P 500보다 수익률이 좋고요. 여기 정유주,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서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의 정유사들 있잖아요. S-오일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오르는 것처럼 미국의 대표 정유사인 발레로나 워렌 버핏이 사서 유명해진 옥시덴탈,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셉니다. 다 많이 올랐어요. 주간 다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자분들도 댓글에 에너지 주식 좀 사놔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약간 2차 인플레가 조금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장이 이어질 것 같다 하시면, 혹은 지정학 갈등이 좀 이어질 것 같다, 격화될 것 같다 하시면 에너지 주식을 일부 사서 해지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저도 분산 차원에서 그냥 일부 여기 에너지 ETF 같은 거라던가 엑소모빌이라던가 이런 거 조금은 그냥 사놓고 포트폴리오에 넣어놓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사진 않았는데 떨어질 때나 배당률이 높아졌을 때 그냥 사놓고 약간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에너지뿐만 아니라 금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연일 신고가인데요. 한국에서도 지금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금 거래소 접속 지연까지 나올 정도래요. 근데 금도 지금 긍정 부정 요인이 다 있는 게, 전쟁이 더 커질 것 같아서 지정학적 위험으로 안전자산으로서 오르는 것도 있고, 반대로 이제 또 중국이나 이런 전 세계 정부가 지금 인플레가 심하니까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중국 정부나 전 세계 정부, 민간의 어떤 금 사재기 수요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복합적인 요인인 거죠. 지금 오를 요인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금이 오르고 뒤따라서 은까지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 은 수익률이 ETF 기준으로도 10%를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지겨울 정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화폐 가치가 녹아내리는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이거 매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자산시장이 그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유가도 오르고 기름 가격도 오르고 금, 은, 에너지 다 안 오르는 게 없다는 얘기는 내가 들고 있는 현금이 정말 종이 쪼가리가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자산시장 관심 갖고 지금 막 들썩이는 것 같아요.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정학 갈등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부분도 있고 야 중동전쟁 나면 어떡하냐 또 금 들썩이겠지라는 투기 수요도 있을 것 같고 안전자산 수요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중국의 여기 금 보유량 추이인데요. 지금 중국도 경기 침체 물론 요즘 좀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직은 침체 구간이니까 중국 소비자들이 이제 금 사재기를 한다는 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중국 정부도 지금 금 매집 엄청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중국 금 보유량 추이인데 탈달러 한다 그러고 중국도 이제 미국 채권 이제 덜 사주고 금 사는 걸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그런 수요도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 중국에선 지금 막 비트코인 사는 걸 금지해 놔가지고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으로 돈이 못 가니까 금으로 간다 막 이런 얘기 나올 정도죠. 그래서 뭐 우회해서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정부가 막아놓으니까 침체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자산으로 금을 사서 이렇게 오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복합적이겠죠. 그래서 지금 에너지, 금, 은 다 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제 제가 소수견에서 주간으로 브리핑 해드릴 때 공유드렸던 건데 이번 주 ETF 딱 보시면 느낌이 옵니다. 아까 소개드린 유가와 에너지 강세도 있고 은과 금이 초강세였습니다. 원자재들이 쫘라락 상위권 다 차지하신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참고로 이제 금이 상승하면 형님이 금이고 동생이 은이거든요. 그런 상승장에서는 이런 인플레 장세에서는 이제 은이 수익률이 더 좋은 경우도 다수죠. 더 쉽게 비유하자면 비트코인 막 올라갈 때 소위 말하는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테마주 같은 그런 소형 코인들이 막 폭발적으로 뭐 더 오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덩치가 큰 금보다도 덩치가 작고 가벼운 은이 상승률 측면에서는 더 오르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은이 막 오르기 시작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지금 3년 동안 은이 횡보했는데 이제 요거 이제 하락 트렌드 뚫고 에너지 모았다가 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습니다. 물론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원자재 투자는 정말 어렵습니다. 원자재 투자 잘못했다가는 진짜 원금도 못 건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는데 이런 흐름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분위기가 이렇구나. 금하고 은하고 원자재 에너지들이 막 들썩이는구나. 인플레 우려가 커지는구나.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향 파악. 그래서 지금 은채굴 관련돼서 대장주라고 불리는 티커 AG라는 기업도 이렇게 4년마다 한 번씩 움직입니다. 사이클이 엄청나죠. 90% 빠졌다가 300% 올랐다가 90% 빠졌다가 300% 올랐다가 90% 빠졌다가 이제 여기서 고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또 인플레 사이클까지 뭐 경기가 좋아진다는 사이클까지 겹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막 이제 금, 은, 금채굴 관련주, 은채굴 관련주 대표 주식들까지도 급등세를 보인 한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올해 1분기까지 막 빅테크나 뭐 엔비디아부터 해서 AI 반도체가 먼저 달렸다면은 2분기는 약간 바톤 터치하는 느낌으로 원자재, 인플레 자산들이 좀 들썩이고 있다. 그래서 일시적일지 이게 추세적으로 바톤 터치를 하는 건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 은도 올랐고 그리고 제가 좀 놀랐던 게 이제 식량 가격까지 진짜 이제 다 오르는 겁니다. 이게 진짜 좋아야 될 일인지 두려워야 될지 모를 정도로 식량 가격도 그나마 좀 이제 지수적으로 안정됐었는데 여기 보시면 2022년에 내려가고 2023년 내려가던 게 2024년 들어서 고개를 처음으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량 가격도 종합 지수로 오를 정도로 지금 인플레 자산들이 또다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 찾아봤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농산물 ETF라고 있어요. 티커가 DBA인데 여기에 뭐 콩이나 밀 이런 거 다 섞여 있는 종합 ETF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2022년 이후에 좀 잠잠하다가 최근에 한 달 새에 고개 팍 드는 거 보이시죠? 급등합니다 갑자기 또. 그러니까 이제 농산물 ETF가 20% 올랐다는 얘기는 또 얘가 빅테크 나스닥 S&P 500 다 이기고 올해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니까 인플레 자산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들썩거립니다. 제가 오늘 자료에는 뺐지만 구리 가격도 막 오르면서 구리 관련주들 들썩이고 있고 요즘 뭐 진짜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동전이나 지폐 빼곤 다 오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정도입니다. 무섭습니다. 2차 인플레 우려가 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정리하면서 역시 또 에너지와 지금 뭐 농산물부터 구리 가격, 원자재
다 오르니까 일본의 5대 상사 풀베팅한 버핏이 또 웃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버핏 수익률은 16.3%인데 또 S&P 500 나스닥 2배 가까이 따돌리고 있습니다. 올해 또 인플레 장세가 또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이거 가져와 봤고, 또 버핏 포트폴리오가 궁금하시네요. 좀 있으면 또 공개되는데,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지금 뭐 다 오르니까 유가, 금, 은, 농산물, 원자재, 구리 뭐 다 오르니까 물가 우려가 커지면서 이제 또 6월 금리 인하도 못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약간 아슬아슬하게 됐습니다. 계속 기대감 후퇴죠. 참 그거에 비해서 증시는 사실 잘 버티고 있는 편이긴 한데, 왜냐면 이제 지금 경제가 좋아서 금리가 오른다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6월 금리 인하 확률이 50%에서 간당간당하다는 얘기는 이제 반반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대다수가 6월 인하를 컨센서스라 그래가지고 다수가 있었는데 지금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국내 증권사는 어떤 증권사는 7월로 미룬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할 정도로 지금 또 이렇게 뒤로 밀리는 겁니다. 이러다가 진짜 올해 뭐 금리 못 내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지금 막 댓글 보면 좀 그런 것도 많이 달리기 시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직은 일단은 증권사들에서도 지금 6월달이 컨센이고 6월달 준이 대부분이고 75bp, 그러니까 3번 내리는 게 컨센이긴 합니다. 아직은. 영상 보시는 주에 물가 나오는데요, 그때 파월이 이제 1, 2월까지는 좀 그랬는데 3월까지도 물가가 높게 나오면 이제 파월이 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 파월이 좀 지켜보자 했거든요. 일단 1, 2월까지 보고 3월도 보자 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돌아오는 주 수요일날, 영상 보시는 주에 수요일날 물가 발표되는데 그것마저도 또 높게 나오면은 시장이 좀 많이 출렁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뭐 안정적으로 잡혀서 나오면은 되게 환호할 수 있는 좀 변동성이 커지는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스멀스멀 올라가지고 물가가 좀 잡혔을 줄 알았는데 좀 올라서 지금 4.4인데 시장에서도 4.5가 임계점으로 보고 있죠. 4.5 넘어가면 한번 출렁일 수 있고, 유가도 지금 87불인데 서부 텍사스 기준으로, WTI 기준으로 87불인데 또 중동 전쟁 어쩌고 하거나 뭐 물가 강하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하면은 90불 넘어가면 좀 출렁일 수 있겠죠. 2023년에도 유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시장이 조정을 받았고, 유가가 꺾이면서 증시도 바닥을 치고 올라왔었는데 2023년 10월 정확하게 유가랑 반대로 갔었는데, 이번에도 조금 시장 조정 핑계가 될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금리, 유가 상승은 조금 성장주나 나스닥, 중소형주 등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당분간은 또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매크로가 좀 조용하나 싶었는데 다시 또 매크로가 시끄러워지는 구간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돼가지고 리포트 좋은 것들 많이 나왔는데 제가 카페에 공유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정은 딴 거 볼 필요 없이 10년 금리가 4.5% 넘어가면 좀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주장의 리포트입니다. 한 10% 내외의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그동안 좀 시장이 앞서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핑계 삼아서 중동 전쟁 괜히 또 우려를, 겁을 줄 수도 있고 금리 공포를 줄 수 있고 물가 공포를 줄 수 있는데, 그런 요인들을 가지고 조정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10년 금리를 키워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매주 모니터링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외에도 만약에 큰 조정이 없다면 이제 횡보할 텐데 4월 중순까지 보통 좀 부진한 편인데, 이게 미국 납세자의 날이 4월 15일, 4월 15일까지 세금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연말 소득공제 하듯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세금 내시는 그 시점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주식도 우리 해외 주식 양도세 매년 내듯이 그때까지 이제 그게 4월 15일이라서 요때 이제 세금 마련하려고 주식을 많이 판다고 합니다. 계절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저도 이제 웬만하면 주식 들고 있다가 세금 내야 될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주식 팔아서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겠죠. 그래서 보통 그 전까지 조금 부진하다가 그 이후에 돈 다시 들어오면서 간다, 랠리 이어간다라는 주장인데, 요거는 계절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4월에 굳이 핑계가 있다면 납세자의 날 핑계랑 지금 금리, 유가 상승하는 거, 그걸로 조정 정도 가능하겠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조심스럽게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대세를 꺾을 만한 이슈는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뭐 경기도 회복되고 있고, 근데 뭐 이제 함부로 예측하는 게 참 힘들죠. 이렇게 좀 같이 보면서 대응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3월 CPI, 3월 물가, 정말 이제 물가 좀 지겹긴 한데, 물가 이제 이렇게까지 영향력이 있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시장이 또 조정 핑계 삼고 있으니까 물가 봐야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목요일날 유럽 통화정책회의,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이제 유럽은 6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확률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또 여기서 어떻게 힌트를 줄지, 그리고 한국은 아직 좀 멀었죠, 금리 인하하려면. 그래서 한국 금통위도 금요일날 열리는데 뭐 크게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 되고 4월 12일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부터 금융주를 시작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금융주부터 이제 4월 말에 빅테크 실적되니까 실적 시즌 앞두고 좀 조용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수요일은 한국 총선 때문에 휴장이고, 한국 휴장이죠. 미국 증시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 정상회담이 있어서 여기서 또 관련해서 이슈들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돌아오는 주도 물가, 금리, 유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마치 변덕쟁이처럼 증시 분위기가 수시로 바뀌어서 헷갈린다 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다고 증시가 빠지고, 또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서 오르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온다고 그 걱정 때문에 하락하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안 올 것 같아서 증시가 오른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뉴스만 보면 헷갈리실 법한데요. 이런 수많은 긍정, 부정 뉴스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만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소수몽키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 강의에서는 이런 투자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점일까?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까? 줄일 때일까? 혹은 이 주식 얼마에 사는 게 좋을까? 지금 가격에 사도 되는 걸까? 혹은 지금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서 올라타야 될까? 아니면 슬슬 조심해야 될 때일까? 와 같은 투자하실 때 꼭 필요한 질문에 스스로 답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특히 이번 강의를 다 수강하고 나시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서 평생 활용하실 수 있는 실전 노하우들을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와 함께 제대로 투자 공부해보고 싶고 성과를 좀 더 높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과 더보기에 소몽의 마스터 클래스 링크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